자, 그러면 탐색적 조사 기법 앞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이제 조사 방법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브레인스토밍. 머리에서 우리가 어떤 저장하는 건데, 머리로 그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모여가지고, 이런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여서 동등한 조건 아래에서 형식 없이, 난상 토론 같은 거죠. 토의를 진행하며, 연구자는 이 토의 내용에서 중요 필요한 키워드, 중요 필요한 사항들 있잖아요. 그치? 핵심 키워드를 갖다가 발견해가지고 하는 탐색적 연구 기법입니다. 그래서 막 여러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화이트보드 같은 데다가 회의할 때, 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막 적어. 앞에 사회자가 적어가지고, 그러면 보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문제의식이 공통분모가 있네. 그거 위주로 해가지고, 키워드 위주로 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알아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브레인스토밍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더 체계적인 게 뭐냐면 표적 집단 면접법이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FG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역시 전문 지식을 보유한 뭡니까? 조사자가 이 소수의 응답자 집단을 대상으로 특정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게 하는 겁니다. 토론의 내용 가운데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사회자가 있고, 어떤 사회자가 딱 여기 있어. 사회자가 있고 양쪽에 패널들이 있어. 일종의 패널들을 불러들여. 찬성하는 그룹, 전문가들인데 둘 다 전문가 그룹,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찬성 그룹과 반대 그룹, 이런 사람. 예를 들어서 찬성 그룹 하면 뭐 정부 관계자들, 뭐 교수들, 뭐 학자들. 반대는 뭐냐면 어민들 있잖아.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 불러들여 가지고 어떻습니까? 난상 토론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자는 토론 주제를 던져. 그러니까 토론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뭐냐면은 핵심되는 내용들을 갖다가 사회자가 발췌를 해. 그러니까 이때 뭐냐면, 사회자는 여기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고, 뒤에 뭐 카메라 같은 거 있잖아. 촬영합니다. 카메라 같은 걸로 촬영하고, 또 녹음도 합니다. 레코더로 녹음을 해. 녹음해가지고 자료를 전부 다 기록을 다 남겨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걸 자료화시켜서, 그 중에서 뭡니까? 워드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필터링 해가지고, 자료집 만들죠. 예. 이게 좀 더 체계적이죠. 그죠? 예, 프로젝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델파이는 좀 더 더 전문적인데, 이 사람들과 표적 집단 면접보다는 좀 더 전문적입니다. 완전한 전문가들 모아가지고 패널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진짜 애매모호하고 진짜 추상적인 새로운 신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막 신조어들이 만들어져. 이걸 갖다 정말 사회현상이라고 일정한 패턴이라고 규명할 수 있을까?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진짜 전문가 사회학자들, 그 다음에 마케팅 전문가들, 그 다음에 뭐 브랜드 디자이너들, 뭐 이런 사람들 다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가지고 세분화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또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도 약간 좀 아직까지 뭐 전문가지만 좀 희미할 수 있거든. 또 반복적으로 물어봐가지고, 예, 이걸 구체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델파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익명성입니다. 익명성하고 피드백, 환류가 중요한데, 환류란 말은 다시, 이런 게 조사되어 있는데 당신 이 정말 맞습니까? 확인하는 작업들이거든요. 아까 저번에 이런 얘기를 누가 이런 얘기를 아니라 저번에 이런 얘기를 한 분들이 있는데 당신들 정말 들었을 때 이 사실인 것 같습니까? 라는 식으로 이렇게 환류를 시켜줍니다. 그럼 그러냐고 다시 또 그건 아니다. 그때는 그래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드백을 해주고요. 반드시 뭐 익명성이 보장돼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누가 그런 말 했다 하던데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 사람 말이지 전문가 아닌데 뭘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개판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익명성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아주 중요한 탐색 기법 하면은 뭐 브레인스토밍, 프로젝트 집단 면접법, 델파이인데, 이러한 방법들은 주로 어떨 때 사용하느냐? 완전히 연구 주제가 그런 정보가 거의 전무할 때, 그런 인포메이션이 있잖아요. 인포메이션 자체가 거의 전무할 때, 예, 새로운 트렌드를 개발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게 이런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표적 집단 면접법이라든지 델파이법 같은 거 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도 조사가 안 되고 희귀하게 어떤 그런 사례들이 발견될 때, 근데 그게 앞으로 이슈가 될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방법도 많이 씁니다. 됐죠?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그런 회사의 뭐 기획 전략 부서라든지 마케팅 부서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뭐 또 대학원에 와서 여러분들이 뭐 프로젝트 연구 영역 같은 거 하게 될 때
우리 밑에 그 연구생들 있잖아요. 연구생들하고 박사들하고 이런 교수들하고 이런 연구들을 많이 이런 방법들을 많이 합니다. 다음에 뭐 리서치 조사 기관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20분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보고서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관심 주제를 이슈화 시켜 가지고 증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의미 있게 적어 가지고 그냥 날리는 게 아니잖아. 책으로 기록물을 남겨야 되잖아. 그지? 그게 중요한 거죠. 기록물 남겨서 어떻으면 뭐 국회의원들한테 보낸다든지 국회에 보낸다든지 정부에서 뭐 관련 부서 그지? 뭐 해양수산부 같은 해양수산부 뭐 과장들한테 예, 보고서 줍니다. 예, 그러면 주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정책에 입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보고서를 갖다 작성할 때 작성은 어떻게 하는가? 보고서 작성 원칙. 예, 리포팅이지 리포팅. 자, 결과 보고서는 보고 대상에 적합해야 되겠지. 적합 안 하면 그건 쓰레기지. 그러니까 엉뚱한 거 들고 와가지고 막 추정하면 미친 사람 소리 듣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당연히 글 잘 적어야 돼. 문장의 표현을 정확하게, 명료하게, 간결하게 해야 됩니다. 예,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종의 작가죠. 예, 사회과학자들도 작가입니다. 그죠? 예, 글자 막 적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계속 글을 갖다 또 적고 더 적고. 그래서 우리 대학원의 학생들을 봤을 때, 연구생들 글 적을 때 처음에 글자 엉망입니다. 완전 수필입니다. 수필 적다가 나중에 뭐 논술문을 적는 거죠. 논증적인 글을 적는 거죠. 처음에 그러다가 트레이닝 됩니다. 그럼 트레이닝 되면 이제 몸값이 올라갑니다.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안 받다가 나중에 몸값을 엄청나게 받게 되는 거죠. 아, 글 잘 적으면 막 여기 저기서 다 부릅니다. 그죠? 예, 프리랜서로서의 어떤 몸값이 올라갑니다. 아무튼 뭐 쓸데없는 얘기고, 문장 표현을 정확하게, 명료하게, 간결하게. 여러분들 그래서 과제를 내줄 때도 개발세발 적으면 안 되죠. 그럼 아무 때나 뺏겨가지고 카피해가지고 막 자기 그림장 적어버리면 욕들어 먹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누구면 내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되는데 K모시 뭐 논문을 갖다가 막 대필하고 막 그래놓고 뭐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막 있는데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 대학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대학교도 똥통이 되고 당연히 교수들도 똥통이 되고 그 학생들도 똥통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양심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걸 잘못하면 우리 사회가 똥통이 되는 거죠. 국민들을 똥통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정확하게 식별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뭐라 해야 됩니다. 예, 법적으로 처벌해야 됩니다. 그죠? 예, 반성을 안 하면 처벌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얘기는 얘기일 뿐 따라하지 말자. 자, 농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통계 자료 및 분석 결과는 다양한 도표. 우리가 글보다는요, 숫자가 더 편하고요. 숫자보다 그림이 더 명료합니다. 그래서 또는 표가 편하죠. 테이블, 그지? 그러니까 표나 그림으로 우리가 요새는 시각화 시켜서 보여주면 상당히 좋다. 시각화, 비주얼하게, 그지? 시각화 또는 테이블 표로 글보다는 훨씬 우리가 알기 쉽다. 그 다음에 그래프 당연히 이용하면 가시성을 높일 수 있겠죠. 해독성이 높아지는 거지, 그지? 자,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글보다는 표보다는 그림. 뭐 숫자가 편하면 숫자로 해도 되죠, 그지? 자,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고서의 기본 구조는 어떠냐? 뭐 여러분들이 보통 잘 아는 건 어떻습니까? 논술문, 소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 뭐 이런 거잖아. 예, 그렇다시피 일반적인 구조인데 우리가 보통 보고서는 구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 왜 보고서의 기본 구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논리적으로 구조화시켜서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 이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보고서의 기본적인 정보를 넣자요. 정보를 갖다가 포함시켜야 됩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뭐냐? 표제, 제목이지. 조사 제목, 그지? 조사 기간.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고등어의 억가가 얼마인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을철 고등어 가격의 변동성에 관한 연구. 뭐 조사자 김계동, 기간 보경대학교 전산통계 부경대학교. 작성일자 뭐 2022년 예를 들어 오늘처럼 9월 9일 뭐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목차 구성하죠. 안에 딱 들어가면 이제 목차 있잖아. 순서. 그지? 1장에는 뭐, 2장에는 뭐, 3장이면.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표에 대한 목차도 있고, 그림에 대한 목차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주간에 실제로 그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보고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연구 배경이 어떻고, 그 다음에 연구의 목적은 어떤 목적으로 적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조사했을 때 어떤 그 결과치가 나왔고 이런 것들을 정리 요약해서 다 보기 전에 이 요약문만 보고도 요약문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 다 안 읽고 요약문만 보고도 전체의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예, 그런 걸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자기들 서론을 적어주고 그래 시작을 적어주죠. 아, 이 연구는 왜 어떤 배경에서 연구를 하게 됐다.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시기에 예를 들어서 뭐 어민들의 예, 실제로 경제적 실태가 어떤지 알아보는데 뭐 요새 뭐 코로나가 발생돼서 너무 어렵다. 소상공인이 많이 어려워가지고 실제로 어느 정도 어려운지 파고 싶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연구적 배경. 코로나가 발생됐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능한 여성들이 많이 힘든데 여성들 중에서 여성업자들이 많이 힘들다.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지 어떤지 우리가 알고 싶다. 그래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싶다. 그런 연구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조사를 한다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업자들을 대상을 못하니까 뭐 경상남도 지역과 전라남도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사 범위를 정합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뭡니까? 연구 방법을 갖다 표시합니다. 아, 내가 이런 배경과 목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환자가 있으면 환자를 대상으로 이런 수술을 진행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내가 수술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조사 도구는 어떤 걸 사용하겠다. 뭐 컴퓨터를 사용하겠다. 카메라를 사용하겠다. 그지? 뭐 직접 인터뷰를 하겠다. 그리고 대상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지? 여성인지 남성인지 안 그러면 어떤 지역인지 그지? 조사 기간은 뭐 과거 30년치를 잡겠다. 안 그러면 난 통계 자료만 가지고 통계청에는 통계 코시서 자료만 가지고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2000년대 초반부터 2020년대까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연구 모형을 가지고 내가 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김개똥이가 한 연구 모형이 있는데 그 모형이 참 좋더라. 난 그걸로 하겠다. 말이지. 아니다. 나는 뭐 조모 씨가 했던 뭐 그런 걸로 하겠다. 말이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예. 그런 것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죠. 자료에 대해서 실제로 조사한 자료, 통계 자료가 있으면 통계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아, 벌써 27분, 25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어떤 결과치가 나왔으면 그 자료 분석 결과를 가지고, 아, 결과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구가 어떠한 한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조사할 때 사실은 응답자들이 좀 불명확하게 응답한 게 많은데 잘 처리를 못했습니다라든지 뭐 연구 한계 다음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연구하겠다든지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의미들을 갖다가 제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하죠. 어떠한 내가 문헌들을 참고했다 인용했다 이거 안 하면은 뭡니까 난리 납니다. 요새는 지적재산권 때문에 예, 그 도둑놈 소리 듭니다. 진짜 도둑놈 소리도 강도 소리 듣습니다. 근데 이런 거 안 하고 자기가 뻔뻔하게 한 것처럼 막 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 양심 없는 사람이 됩니다. 반드시 뭡니까 참고문은 해야 되고요. 본문에서 자기가 인용한 내용이 있으면 인용했다고 하면 됩니다. 아니 뺏기더라도 정확하게 뺏겼다라고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어떠한 이거 할 때 참고로 앞으로 그 연구할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거 좀 봐줬으면 다른 사람들이 시간이 좀 내보다 더 많이 남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 자료 참고해가지고 너가 좀 더 발전시켜 봐라. 도움이 되도록 하는 부록들을 넣어줍니다. 이 서비스죠, 서비스. 예,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죠? 자, 보고서는 아무튼 이런 9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어떤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서를 내면, 아, 잘했습니다. 에버리지하게 잘했습니다. 이렇게 평가받는 거고, 이거 이렇게 안 되면 왜 보고서 엉망이야? 이런 소리 듣습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보고서의 기본 구조, 우리 과학적 조사 방법 중에서 보고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보고서의 기본 구조까지 우리가 파악했습니다.